신금은 12지지의 순서는 9번째에 해당합니다. 신금은 원로서는 음력 7월이요 양력은 8월 7일경 입추절기가 됩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의 지지론, 신금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저희 생각을 좀 더 보태서 지지, 신금의 성격의 특성과 신금과 12지지를 만날 때의 운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금에 대한 설명은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은 일지, 그리고 시지와 연지에 신금이 사주에 있을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금에 대한 특성과 신금과 12지지의 비교는 여러분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지 신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금은 일명 화수초검으로, 즉 화기를 거두어들이고 가을을 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마지막 글자 검은 칼검자로 금을 이야기하는데 금은 가을 숙살지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금은 노강회향금으로, 즉 화기는 쇠약하고 금으로 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도 여름을 마감하고 가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지의 미토에게서 인수받은 신금은 다음 유금에게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은 원로서는 연중 음력 7월이며 양력은 8월 7일, 입추절기로서 가을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낮에는 불볕더위가 장렬하고 밤에는 냉풍이 부는 계절로서 모든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달이 됩니다. 이 시기는 밤에 냉풍이 불고 서기, 즉 더운 기는 퇴거를 시작하면서 신냉지절이 됩니다. 차가운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앞의 미토의 화기를 수거 작용을 존중하며 본격적으로 가을을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토는 화기 속에서 수거를 해야 한다고 구상하고 종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 신금은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금은 하루로서는 오후 3시부터 5시를 말하며 하루의 일과를 청산하여 종모하면서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대가 됩니다. 현대는 시간을 구분할 때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금은 만물이 팽창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음을 보다 못하여 거두어들인 수거작용의 초발자라고 할 수 있고, 지난 시기 오와 미 시기에 난무했던 복잡성을 처음으로 정리하는 전초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5월과 음력 5월과 미월에는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성장하였던 것을 이제 수거한다 그 뜻입니다. 숙살지기로. 신금은 성격이 용기와 용단에 비유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교통순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금은 정신적으로 음성권인 대수국을 만들어갈 전처병으로서 통일을 목적으로 일하는 병사와 같습니다. 신금은 신자를 잘 파자해 보면 입구자의 중심을 하여 십자가가 건곤, 즉 하늘과 땅으로 돌출하여 반은 양기, 반은 음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중간에 보면은 이제 밭전자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열십자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십자가는 성직을 띠면서도 양면성에 융화하면서 통일의 본연을 처음 시도한 일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화기를 사옴이라 한다면 신금은 화중에 놓여 있으면서도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실행하는 성직자의 모습이면서도 자기를 뽐내지 않고 머리 숙여 일하는 충신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은 경변을 일으켜 강직하여 정단, 이 단은 끊을 단자입니다. 할 수 있어서 오행상 금이라고 하며 면밀히 말하면 금의 전초병으로서 모든 곡식을 연글게 하고 익게 하고 화기의 과욕을 수기의 정신세계로 이끌고 가는 과감성을 가지고 있는 안정질서의 치안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외형은 완전하게 화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통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신자진 삼합수국의 전위에 위치하고 있다. 전위는 전초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작이란 의미도 됩니다. 신금은 이렇게 수기를 조성하는 일꾼이며 언제나 복선을 좋아하고 양면성이 우선 보이나 목적은 하나로 일관하는 성품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금의 성정과 물상론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성정과 물상론은 운세를 파악하거나 성격을 파악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냉기, 찬바람이 불고 천둥래를 의미합니다. 음력 7월 되면 이제 하늘에서 천둥도 치고 차가운 기운이 이제 불어온다 그 뜻입니다. 밤에 색은 본래 백색이나 붉은색이 가미되어 있고 황색과 백색의 중간색의 색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화의 색에 동하는 척 하면서 백색의 본연을 실현하고 인과의 대화작용으로서 인까지는 수기를 조성하여 갑니다. 이 인은 지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축인 할 때 인자는 갓을 쓰고 올라오고 우회자가 이제 간물이기 때문에 신자는 갓 없이 내려오는 자형을 취했고 인자 중에 밭전자가 있고 신자 중에도 내용상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는 습기에서 화기를 일으켜 나오고 신금은 열기 속에서 수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력 12월 습기 속에서 양력 2월 4일 음력 1월에 돌출하기 때문에 돌출하면서 봄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화기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신금은 오미 즉 뜨거운 계절을 지나고 이제 가을과 겨울로 조성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사맹신 중 사맹신은 계절이 첫 번째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인신사의 역마살 중에서 가장 역할이 지대한 신금은 목화와 금수의 연락을 모두 맡아서 하는 번거로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복선인 전신선, 레일선 등의 교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면 신금 지역을 곤방이라고 하며 도해지를 의미하고 복잡한 십자가가 많은 곳이니 황제가 거처한 수도를 의미하며 문무를 겸비한 곳으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 무는 수를 얘기하고 무는 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곤방은 미하고 신을 곤방이라고 하고 풍수에서도 축하고 이는 간방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은 신자진을 삼합수국이라고 합니다. 신이 자화진을 만나면 삼합대수국을 일으킨다 그 뜻입니다. 신은 수기를 일으키는 곳이요 자는 호수에서 넘치는 것이며 지는 수기가 다한 곳으로 되니 신은 시작이 되고 자는 중간이 되고 지는 말 끝머리가 된다 그 뜻입니다. 시중말 신에서 자까지는 정수가 되어 맑은 물이 되고 금수로 흐르기 때문에 맑은 물이 되고 자에서 진까지는 탁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에서 신까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수가 주도를 하고 음력 8월 유에서 인까지 음력 1월까지는 고인물로서 임수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고로 신지역을 문예지역 십자로라고도 합니다. 신에서 수기가 발생한다 함은 신은 열기 화와 냉기 수의 중간에 위치하는 차단벽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에서 수기
나타나니 수의 생지가 된다 그 뜻입니다. 무생물 중에도 표면은 덥고 이면은 차가운 상태에서는 반드시 수점이 형성된다. 물기가 생긴다 그 뜻입니다. 이 상태가 금생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역학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금생수 하면은 산에 있는 바위에서 물이 흐르니 금생수라고 하는데, 이런 단식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연순환의 법칙에서 이해를 하여야 확장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위가 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차갑고 뜨겁고 음력 7월에 이 신월이 되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기 때문에 냉기가 흐르면서 수점 이것이 생긴다. 그래서 수에서 신에서는 장생한다 그 뜻입니다. 사화는 이제 다른 의미의 설명인데요. 사화가 신금을 보면 만약에 팔을 당하고 신금이 사화를 보면 사신합을 보게 됩니다. 덮어놓고 사신합, 사신형, 사신파 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지지에 사주 지지에 사화가 있는데 신금을 보면 파를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지지에 신이 있는데 사화운이 왔다. 그러면 합을 이룬다 그 뜻입니다. 형살은 신금과 해수가 합세하여 금생수, 신금이 해수한테 금생수하여 사화를 수국하로 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화는 화이나 신금을 극하지 못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사화는 여름이고 신금은 가을인데, 이 신금의 대세에서는 사화 여름을 버려야 가을로 가기 때문에 사화는 맥을 못 춘다 그 뜻입니다. 신금에서는 인목을 사화와 신금이 합사하여 가격하면 형살이 됩니다. 그래서 사화와 신금의 합인지 파가 되는지 형살이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신이 있으면 형살이라는 조견표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 화기 즉 발광하는 데 장애가 따르고 무력하게 됩니다. 화는 발산을 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신금을 만나면 벌써 가을철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사화가 있는 사람이 신금을 만나면 사화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이 화가 사화나 오화나 이 화가 너무 많은 사람은 신금을 만나면 좋고, 사화가 적어서 이것을 사주에서 필요로 할 때, 용신으로 하거나 필요로 할 때는 신금을 만나면 빛을 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힘이 무력하게 된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의미는 사화가 신을 만나면 주도권이 신금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금이 사화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사화에는 경금이 생기를 갖게 되어 12운성 장생지가 됩니다.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신금은 화 중에서 오화의 폭력성, 폭발성, 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수거의 병사가 야생마와 같은 오화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화극금의 원리도 있고, 오화는 좀 야생마에 비유하고 신금 역마살은 이제 어떤 병사가 임무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인신충의 작용은 오운육기에서는 인신상충 상화라고 하는데, 이 상자는 서로 황자고 화는 불화자입니다. 이 말은 화기가 발생하여 만생물의 욕심을 부여하여 생존 경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극한 대립을 충동할 수 있는 열기를 고조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금은 용기, 용단 등의 상징으로 숙살지기라 하는 전투병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이 공존하여 가면서 생활하나, 즉 양권 생활자들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양권이라는 건 목화의 봄, 여름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자들과 같이 살면서도 내심은 물들지 않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금은 가을 겨울로 가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즉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금은 화기권 중에서 수기권으로 인계하는 통로와 같아서 자기 자신은 대음수 및 북방은 싫어합니다. 한겨울 자수나 축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12운성으로 보면 사지묘지가 돼서 안 좋다 하는데, 사지묘지는 본인이 뭐 죽었다 그 뜻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목으로 환생한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천간신금 종자로 환원해서 축월이 되면은 이제 그 인월로 가기 위해서 환생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나 축이 있으면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뜻입니다. 신금은 하나의 군절이면서 수, 중군 및 군주 밑에서는 살기를 싫어하는 서민층의 성품으로 서민 속에서 존경을 받고 살지 군주 밑에서 천대받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신금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설명은 신금은 고정된 장소에서는 살기 싫어하며 정신계 및 종교계통을 싫어합니다. 좀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번거롭고 복잡한 사회에서 말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 정신세계가 좋다고 부르짖고 살아가는 음수권은 별로 좋아하지 않다 그 뜻입니다. 방위로는 정남향에서 서양 쪽으로 60도 기울어져 있고 정서쪽에서는 남향으로 거꾸로 30도 기운 곳이 신금지역이 됩니다. 오행상으로는 금수권이 초지로서 삼양 삼음이며 양이 3개, 음이 3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는 음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대세는 음기가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금에 속하여 경화를 조성하여 간다. 경화는 곡식을 단단하게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연상으로 식물에 비유할 때 경화인 청과 즉 풋과일처럼 굳어서 단단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금을 물상에 비유할 때는 전화기, 도로, 주차장, 여행사, 세차장, 조선소, 야전사령부, 철광물, 침, 병기, 도구, 연장, 철도, 레일 등에 비유하여 가을을 조성해 갑니다. 이때 도로니 주차장이니 이 설명드린 것은 거의 활동성이 강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체에서는 대장, 폐, 경락, 피부병, 그리고 쓸개담에 비유하고 위장과 폐의 중간, 즉 미토와 유금의 중간에 위치하여 위의 부담을 줄이고 유기물과 화기성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신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미토는 위장이고 유금은 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대장이 튼튼하고 폐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 쓸개가 튼튼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 데는 병이 없다 그 뜻입니다. 대신 금이 너무 강하면 폐대간소라고 그래서 폐는 너무 튼튼한데 간은 약하게 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해야지 어느 부위가 지나치게 강하면 또 한쪽을 조심해라 그 뜻입니다. 사람에게서는 그 다음에 앞에 설명한 것 중에 금생수의 작용은 이 유기물과 화기성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신장을 조성하는데 신장은 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금생수를 하는데 그 작용을 하는 기름기 즉 화기를 분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칼을 다루는 그 총칼을 다루는 군인, 그 다음에 역마살에 해당하는 운전기사, 항공인, 비행기 조종사, 일반 기능사, 철도인 등을 말합니다. 물체에서는 차량, 무기, 금은 모화, 비행기, 수도관, 농기구, 정화조 등을 말합니다. 수도관도 물이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역마살 이런 것도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서는 원숭이,
연지에 신이 있으면 원숭이띠라고 하듯이 원숭이를 말합니다. 피부에는 이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냐면 피부병이나 여드름, 그 다음에 이제 주근깨 같은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운명상 기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미의 물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성으로 외형의 화기와 어울릴 듯 하지만 내용은 책임 있는 통일의 소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신금이 그렇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신금의 특성을 마치고 다음은 신금이 12지지를 만날 때의 운세 작용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금은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은 일지, 시지, 연지에 신금이 있을 때의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운세의 설명에는 자연순환의 법칙을 적용하여 끌어옴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시면 다른 내용도 확장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금이 자년을 만나면 또는 자대운을 만나면 이렇게 설명할 때 자년을 만나면 그럼 자대운을 만나면 대운과 세운을 같이 혼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이 자년을 만나면 삼합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임금을 만난 격으로 사회적으로 큰 인물을 만나 혜택을 보는 운인데 본인은 자존심을 버려야 재물이 성취가 있습니다. 임금 앞에서 굽신거리기 싫다고 하면 돈이 안 생긴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자녀를 만나면 자신이 방해하던 모든 일이 물러가고 어려움은 해소됩니다. 즉 공장에서 불량품이 생기는 경우는 해결이 잘 되어서 납품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금이 자녀를 만나면 아랫사람이 덕으로 재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할 때 이제 불량품이 없다 그 뜻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은 성적이 향상돼서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금이 축년을 만나면 문서운이 발생하는데 주로 토지 문서에 해당합니다. 신금이 축년을 만나면 하는 일을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신금이 축년을 만나면 자신이 계획에 큰 변동운이 들어와서 사소한 지출이 다소 생깁니다. 다음은 신금이 인년을 만나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만난 격입니다. 이것은 인신충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신금이 인년을 만나면 자신의 목적사에 대해서 변경하는 일이 생기고 아랫사람의 노사분기로 다소 시끄러운 해가 됩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인년을 만나면 미래사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발전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독학을 하다가 유명한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의미도 됩니다. 신금이 묘년을 만나면 원진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하는 일이 좀 지체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묘년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업무의 성과로 큰 이익이 생깁니다. 신금이 묘년을 만나면 시녀가 생겨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데 가령 변호사 같으면 사건을 알선해주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신금이 진년을 만나면 사막국이 되는데 자신이 깨끗한 정수가 탁수가 되어서 공장의 경우는 불량품이 생기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금이 진년을 만나면 경쟁자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자체적인 고정비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신금이 진년을 만나면 이유 없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거래처에서 지시받는 느낌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신 매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갑질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사년을 만나면 합을 이루고 자신이 장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연구하는 일에 큰 성과가 있습니다. 신금이 사년을 만나면 인기 직종, 즉 유튜버, 연예인, 방송인, 작가 등은 큰 성과를 이루는데 주로 통신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성공하게 됩니다. 신금이 사년을 만나면 경원이 나타나는 식으로 앞에서 안내하고 도움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즉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하게 되어서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때 논문을 쓰는 사람은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서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금이 5년을 만나면 아랫사람으로 신경 쓰이고 지출도 생기는데 불량품과 노사 분규를 만나고 복잡하나 결과는 합의를 잘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이 5년을 만나면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는 형상으로 공격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는 시비 논쟁, 다툼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비 논쟁,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과 계속 논쟁하다 보면 자신의 운이 나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금이 미년을 만나면 능력 있는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수입이 생깁니다. 신금이 미년을 만나면 매출이 증가하는데 자신이 거래처에서 큰 신뢰를 얻어서 주문이 쇄도하고 음식점은 손님이 줄을 서는 입장이 됩니다. 신금이 미년을 만나면 자신이 경쟁하던 사람이 물러가고 독점을 하게 되는 운세도 됩니다. 다음은 신금이 신년을 만나면 비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견보다는 임금이 둘이 되는 형상으로 이유 없이 구설수, 손재수, 다툼, 경쟁 등이 생기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매출이 좀 늘어나고 다만 지출은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이 신년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총을 맞는데 옆에서 비견이 총 맞는 식으로 이렇게 총알바지 마냥 어려움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견표 보고 단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신년을 만나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경쟁해서 좋은 일도 생깁니다. 자신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유년을 만나면 앞에서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금이 유년을 만나면 과거사의 일에 신경 쓰는 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금이 유년을 만나면 시험 응시자는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금이 이제 다음은 술년을 만나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신금이 술년을 만나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시기가 되나 결과는 좋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술년을 만나면 생각하지 않는 지출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경쟁자의 출현으로 고정비가 늘어난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다음은 해년을 만나면 비로소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자식을 얻은 기쁨이 있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해년을 만나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 8대 전문직,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는 비율이 높다 그 뜻입니다. 신금이 해년을 만나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시녀가 생기는 운이라 재물로는 유통으로 인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신금의 특성과 신금과 12지조와의 비교로 신금의 운세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끌어오음의 원리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 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운이 바뀌고 스스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